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비전스쿨 22기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인생 후반기 뜻깊게 살려고 마스크 벗고 할까요?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그 열정과 패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분들하고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특별히 더 제가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저도 이 자리에서 2018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비전스쿨 수강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 현장에서만 교육이 진행됐죠. 화면이 그냥 떠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사진입니다. 네. 이제 요즘 줌으로 수업하는 여기에 이제 사진이 안 나온 두 분이 있는데요. 필리핀 여성이 한 분 있고 러시아 여자분이 또 한 분 있었어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교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이제 국어 쪽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학 야간에 공문과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중등 국어교사 자격증을 갖게 되었고요. 특별히 어떤 해 중등교사들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교사가 부족해 초등교사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등학교로 보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중학교로 가서 국어교사로 새로운 이제 교직 생활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4년도 제가 이제 퇴직할 때까지 국어교사로 또 관리자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을 얼마 앞두고 나니까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게 당연히 되었죠. 퇴직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꼭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경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제 그 관심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 분들이 이제 생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뭐 학교에서 오랫동안 국어교사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방향이 이제 제가 정해지면서 뭘 준비할까 하다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이지만 방과 후에 오후에 퇴근 후에 온라인으로 각 대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 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는 시험은 합격률이 아주 낮은 시험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공부해야 할 과목이 많고요. 분량이 복잡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힘든 시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뭐 다행히 국어교사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저야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합격을 해서 이제 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할 자리를 찾아보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 비전센터 같은 그런 봉사기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구청이나 뭐 다문화지원센터 그런 공공기관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기관에서
의외로 모집할 때 일정 시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찾더라고요. 뭐 100시간 이상, 뭐 몇 시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혀 경험은 없으니까요.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아는 사람 소개로 코이카라는 국제봉사단체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당시 연령 제한이 따로 없었어요. 보니까 또 봉사활동 분야 중에 한국어 교육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제가 코이카에 지원서를 냈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그리고 정밀 신체 검사 이런 걸 통과해서 최종 선발이 되었습니다. 국내 합숙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2015년 봄에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로 파견이 됐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도요. 뭐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도 있고 또 평생교육센터에 한국어 교양 강좌가 있고 또 한국에서 근로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 과정도 있고 대학의 특별 교양 강좌도 있고 또 한국어 관련 학과 강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부에서는 제가 국어교육 석사 학위를 갖고 있고 또 현직 교원으로 경력이 많다는 점 때문에 반둥에 있는 교육대학교의 강사자원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육과를 처음 만드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강사 몇 분과 함께 거기서 학과 개설 준비를 했고 그 후로 2년 동안 이제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2년 임기를 마칠 때쯤 이제 그러면 귀국을 하니까 귀국해서 어떤 것에 와서 봉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본구에 있던 아내가 마침 유해근 목사님 강연을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나섬 공동체라는 곳에 사역에 대해서 들었다. 거기서 아마 일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한 다음해인 2018년 봄 여기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 강의 때부터 저는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단순한 봉사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야도 열리게 됐고요. 원래 제가 꿈꾸고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를 찾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제 동대문 비전센터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해왔던 대상과는 달리 제가 이제부터 가르쳐야 할 대상은 정규 학교의 학생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짜여진 커리큘럼대로만 이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쭉 해주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걱정한 것 이상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또 교재도 골라주시고 적절한 대상자도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적응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비전스쿨 출신 중에는 저보다 이 분야에서 경력이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올해 이제 4년 차 되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 좀 덜 되는 경력일 겁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강의에 그냥 응한 것은 그래도 저 같은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찾아오게 되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수원 센터에는 이제 거기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대문 센터에 이제서 일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대문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곳을 찾아오는 분들의 국적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인들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비교적,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페루, 필리핀, 러시아, 네팔, 키르기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영어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아주 초보적인 의사소통부터 이제 어려움을 갖고 출발하게 되겠죠. 또 이곳을 찾아온 분들의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기가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점, 그걸 이제 매력으로,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썩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닐 수 있고 또 신분적으로도 약자에 속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은 분들은 보통 대학에서 이렇게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학당처럼 그런 번듯한 교육기관을 선호하거나 또는 접근하기 쉬운 지역별 다문화 지원 센터 같은 곳을 먼저 찾게 되니까요. 제가 접했던 아까 소개한 분들 중에서는 선교사 지망생도 있고 또 파트타임 일을 겸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었고요. 단순 노동자도 있고 또 한국인의 아내, 한국 귀화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신분이 일단 안정됐죠. 또 생활도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하죠. 또 목표도 학위 취득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훨씬 나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단순 노동자 같은 경우 그분들은 자기 일하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배우러 오기 때문에 일정한 요일,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맞는 시간에 또 봉사자가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죠. 또 공부가 시작된 후에도 이분들은 그 자기 일자리 형편 때문에 수시로 수업을 그만두거나 하는 수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일하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하는 지역이 바뀔 때도 있고 여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도 수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오래 가지 못했던 분들,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저 수업하러 못 와요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든지 아니면 센터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연락을 받는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를 전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허탈해질 경우가 생기죠. 그렇지만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분들의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그런 경우에도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센터를 찾아오는 이들의 학습 동기나 목표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하기 전에 내가 이제 일자리에 가서 꼭 긴급하게 사용돼야 할 한국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필수적인 최소한의 말하기나 읽기 능력을 얻는 게 목표인 분도 있고요. 또 파트타임 일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내가 조금 더 능숙해지면 지금 자리보다 보수가 더 나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에서 중간중간에 보는 시험을 위해서 보충이나 심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영주 또는 귀화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생 경우에는 뭐 학위 취득하는 게 목표인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목표와 동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에 맞춰서 교재나 또는 지도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 나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사람의 기대에 안 맞으면 중간에 그분이 뭐 그만둔다거나 또는 실제로 노력한 시간에 비해서 얻게 되는 게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직접 하기보다 그 센터에 계신 목사님이 미리 그분들하고 사전에 찾아온 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걸 파악해 두셔요. 그래서 이번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지금 뭐 언어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가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연결을 해 주십니다. 또 그런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교재도 이제 사실은 다양한 종류가 필요하죠. 센터에는 꽤 여러 가지 종류의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영어로 이렇게 기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또 뭐 귀화 여성을 위해서 또는 뭐 일반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다양한 교재가 구비되어 있어요. 또 뭐 특별한 경우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면 또 새로운 교재를 뭐 구입해 주시기도 합니다. 수업 대상자들의 그 한국어 구사 능력은 굉장히 다양해요. 아예 한국어에 대해서 뭐 정말 기본적인 가나다도 모르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체계적인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상당한 실력 갖추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능력차 때문에 우리가 수업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뭐 학원 수업이나 그런 것처럼 여러 명을 한꺼번에 그냥 받아서 수업하기는 안 되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래서 개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학생들 또 뭐 비슷한 수준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뭐 소그룹으로 같이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교육 아니면 막 한 2명 정도 이렇게 소집단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강점이 되는 수가 있죠. 이분들 함께 배우다 보면 수준차 때문에 뭐 당연히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할 때는 그 사람의 수준에 잘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우리의 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생 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런 집단 교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보충을 해서 왔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거기서 강의 받을 때는 뭐 이해 전혀 못하고 있어도 선생님은 뭐 당연히 수업 마치시면 그냥 가시니까 따로 심화 보충 받을 기회가 없는데 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잘할 때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공치사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봉사자는 한국 그 학생의 모국 문화나 그 학생의 종교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또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끔은 나나 배우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분들 그 상당수는 그 나라 자체의 문화가 약속 지키기, 시간 지키기 그런 관념이 우리보다는 좀 느슨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6, 70년대 우리 때 뭐 외국인들이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쓴다더라.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우리도 그때는 뭐 그랬었죠. 그래서 약속된 시간, 저희하고 이제 몇 시에 공부를 시작하자 하고 약속하고 상당히 늦어지는데도 연락이 없거나 그런 수도 있어요. 또 와서도 썩 뭐 그다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건 매너가 좀 없나 또는 불성실한가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별로 본인이 이게 크게 결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있을 때 경험 저도 한번 그 얘기를 하자면 가기 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을 분들 시간관념 투철하지 않다. 막 약속 잘 안 지킨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단단히 해줘야지 생각하고 강의 시작한 첫 만남을 가질 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시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니까 강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막 아주 힘줘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소에 성실한 학생이에요. 저를 또 존경해주고 하는 학생인데도 자주 늦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약간 배반감이랄까 그런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이제 중간에 큰맘 먹고 막 PPT에다가 제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됐나 인도네시아로 써가지고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수업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정색 걸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사회에 익숙해지면서 내가 너무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있던 반둥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그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거예요. 대중교통 수단이나 뭐 도로나 그 도로 사정도 열악하죠. 또 교통 신호 체계 같은 것도 거의 뭐 아주 중간 그 다운타운에 가지 않으면 그런 거 별로 적용하는 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때 자주 정체가 생겨요. 뭐 사람들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앙꽃이라는 미니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거장도 따로 없어요. 운행 배차 시간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네들이 사람 적당히 타면 출발하고 아무 때도 중간에 내린다고 하면 길가에 내려주고 밖에서 타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태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타고 몇 시까지 어디까지 도착하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오토바이는 그것보다는 좀 낫죠. 여기가 막히면 막 골목길로 찾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데 우기 때 같으면 갑자기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뭐 예상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몇 시까지 어디에 가겠다라는 계획이 별로 의미가 없는 때가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래서 약속 시간을 굉장히 뭐 느긋하게 좀 늦었다고 누가 뭐 크게 체크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생겼을 수 있어요. 그건 뭐 하나의 예입니다만 한국에 와 있는 분들 중에는 뭐 그런 이제 독특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하고 이제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한국말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구사하는 한국인이니까 언제라도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칠 때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전달하는 말들이나 의사소통이 다 잘 되잖아요. 한국어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뭐 우리말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뭐 대학을 나왔던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한국어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뭐 전혀 우리의 쉬운 말도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한다면 수업이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 뭐 손짓 발짓 동원하고 어떨 때는 이제 통역 어플 이렇게 의사 전달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분들이 쓰는 나라 말 이렇게 어플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쉬운 상황을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 가르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 출신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한국어 수업 봉사를 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러 오는 분들이 수준이나 목표나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고차적인 수준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분들 있어요. 아주 초보적인 거 정말 쉬운 내용 뭐 손짓 발짓 동원해서 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또 교재가 있으니까요. 책을 보면서 또 미리 준비하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주 데리고 처음 글자 가르쳐 주거나 할 때 그런 태도로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뭐 어떤 전문적인 교사가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는. 물론 초기에는 시행착오는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하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 요령도 생기고 기술도 체득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 유튜브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분들이 많아요. 초보 한국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집에 있을 때도 틈나는 대로 틀어놓고 여러 사람 거를 여러 다양한 경우를 보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초기 단계의 그 교육이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좀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까지도 내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체계적인 지식도 내가 갖고 싶다. 그런다면 뭐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양성 과정 그런 걸 수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영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업 현장에서 쓸 만한 것들을 따로 우리가 공부해 두면 그럴 땐 도움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 있는 통역 어플을 깔아두고 그 사용법을 익혀두면 제가 전화할 때나 또는 그 상대방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업은 이 언어 수업은 대면 방식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직접 보면서 입 모양도 보고 또 얼마든지 이제 다시 고쳐 써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요즘 같은 이제 뭐 코로나 비상시에는 줌이나 카카오 페이스톡 같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것도 유용하죠. 저도 처음에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 학생 같은 경우 대면으로 시작을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이 심해지면서 줌으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의사소통이 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뭐 줌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대면 수업하다가 하면 좀 어려움이 아무래도 더 있겠죠. 우리 봉사자들의 주된 과제가 아시는 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원래 주된 과제예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제 단순한 그런 교육자로서의 그런 역할 말고도 그분들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
은행에 가서 계좌를 처음 개설한다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뭐 서류를 발급하도록 해준다거나 또 이사할 집을 뭐 찾아본다거나 부동산에서 가서 계약을 한다거나 또 출입국 관리소에서 비자갱신이나 뭐 그런 업무를 도와준다거나 또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요구하니까 뭐 도와달라거나 자기소개서를 좀 써달라거나 그런 것을 도와줬던 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은 어떻게 본다면 교육적인 기술적 측면보다도 태도나 자세의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 중에 단순 근로자로 와 있는 그분들 중에서도 그 본인의 나라에서는 고학력자인 경우나 또 심지어 그 신분상 엘리트 계층에 속한 그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 외모, 뭐 피부 색깔이나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건, 그 나라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좀 함부로 이렇게 말하거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일반인들보다도 이제 훨씬 더 조심스러운 자세로 해주는 게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단순히 봉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그분들에게 대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한국 사람과 그것도 이제 다른 어떤 환경 때문이죠. 특별히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거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업에 빠지는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매너가 아니야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알리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물론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크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과 좀 다른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늘 정말 그 은혜에 배반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이렇게 자꾸 상기시킨다면 그럴 때라도 우리가 좀 포기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그네 된 외국인을 고아나 과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도움의 대상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에게 돌이켜보면 우리 자세를 좀 늘 새롭게 다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만 해도 사실 굉장히 보람 있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좀 확대되면 하나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는 데까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로 값진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학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또 의사소통도 좀 잘 이루어지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학생이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도와주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를 살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공부하는 것 또 당신의 한국 생활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도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동의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 종교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또 내 진심을 전할 만큼 가까워진다면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거나 교회로 인도를 해서 교회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단순한 봉사자의 차원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르쳐 본 학생들이 여럿 있지만 대표적인 지도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이야기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동대문 비전센터에서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인 유나를 만난 지는 이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3단계를 막 시작하면서 저를 이제 센터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한국 국적을 갖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자격시험을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국적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3단계와 4단계 공부를 도와줬고요. 그리고 중간 평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나는 좋은 성적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또 그 당시만 해도 특정 시간에 매이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업을 받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 어느 땐가 갑자기 그 연락이 닿지 않고 이제 공부하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그런 기간이 한동안 적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연락이 되어서 뭐 선생님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라고만 얘기하고 다시 공부를 또 재개를 했는데요. 5단계 끝나고 최종적인 종합평가가 이제 남아있을 때 그때는 사실 막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때는 집중적인 이제 공부를 한다고 어떨 때는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을 공부한 적도 있어요. 이제 직전에, 시험 직전에. 마음은 이제 급하고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모의 테스트를 해보면 점수가 약간 뭐 모자란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을 막 냈는데 시험 치르고 나니까 그 통과 기준 점수에서 0.5점이 모자라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다음 시험에는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시험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서 그 토픽 시험이 중단이 됐어요. 시험이 아예. 그래서 시험을 처음에는 뭐 연기 이렇게 하다가 취소, 또 새로 본다고 했다가 연기되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까 리듬을 잃어버리고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시험 날짜가 잡혀서 시험을 다시 봤는데요. 또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점수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겪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대책을 좀 세워가면서부터 코로나에 대한 시험 기간이 시험이 종전보다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제 텀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 정상적인 시험이 이루어지면서 재작년 10월에 마침내 그 좋은 성적으로 종합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이제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번은 우리 교회 초청잔치에 이제 초대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모임이 그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실내악 연주팀을 이제 와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또 그날 설교도 목사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쉽게 전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끝나고 이제 소감을 들어보니까 뭐 아주 그 연주를 들은 경험도 좋았고 또 함께 찬양 부르는 그 찬양하는 그때의 느낌도 좋았다. 또 설교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합격한 이후로도 이제 서류 이제 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를 내는 과정, 외부 활동을 못 하고 있을 때 저는 윤아에게 한국어를 쉬지 말고 익혀야 되니까 이 외국어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읽기 수업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인 누가복음 읽기를 시작했고요. 그 성경 읽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종합평가에 합격한 후에 한 1년 반 정도 심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회사에 매장에 일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 이제 한 며칠 안 지났죠. 10월 21일 윤아가 법무부 장관 명의로 된 귀화 증서를 받았습니다. 최종 심사를 통과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저한테 선생님께 대접을 특별히 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싼 식당을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준 사진이 이제 그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제 학생들이나 특히 이제 윤아하고는 그 지금까지 여러 학생들에 비해서 가장 긴 시간 공부를 했고요. 그런 사람이라서 저한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전에는 국적 취득을 무난히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그런 게 이제 주된 기도 제목이었다면 요즘은 제가 한국 생활을 하되 복음과 함께 이제 남은 일평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네 땅에 머무는 나그네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늘 주시곤 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희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사진이 안 나왔던 두 사람은 갑자기 이제 귀국하게 된 케이스예요. 비자 만료 때문에 갔다가 곧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금방 형편이 안 됐는지 못 오신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한 분은 하던 중에 이제 취업이 되어서 금방 이제 그만두신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때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두 번 수업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부 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규직으로 나름대로. 그래서 낮에 뭐 짜투리 시간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저녁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사하기 전에는 종로구에 살고 있을 때는 동대문 센터까지 가는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꼭 필요하면 저녁 때라도 가서 수업을 하고 올 수도 뭐
있는 상황이었죠. 좀 늦게 집에 도착하면 되지만 제가 이제 근데 작년에 이제 김포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울 도심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수업을 그렇게 중간에 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초보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 필리핀 한 분은 약간 초보였기 때문에 처음 얼마 동안은 센터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 줌으로 하고 있어도 다른 두 분은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해서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언어는. 또 다행스럽게 줌에 이제 그 CD 말하기 그 자료 같은 거 그런 것도 그 줌에서 그대로 공유할 수 있고, 또 내가 미리 수업 자료를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해 둔 것도 문법 자료 같은 거는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고요.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능합니다. 한 분은 지금 여기 이제 몽골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토픽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오래 사셔서 말하기나 듣기 이런 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쓰기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이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래 산 분들은 말하기 듣기 같은 거는 잘하셔요. 근데 쓰기 같은 경우는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서 뭐 글을 쓴다는 게 경험이 없죠. 일단 어떤 서식 같은 것만 간단히 쓰는 경험은 있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는 글. 그래서 이분하고는 지금 쓰기 분야만 집중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쓰기도 사실은 뭐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금방 교정을 하고 하면 더 쉽죠. 근데 이제 그분이나 사정이나 저나 그렇지 않으니까 좀 불편한 대로 수업하고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고 직접 쓴 거를 찍어서 저한테 파일로 올려보내면 그걸 같이 화면에 띄우고 보면서 이제 교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한 분이 수업이 가능한 경우는 그분은 직장이 그분은 필리핀 분인데 유태인 사장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사로.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을 휴일로 딱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토요일에는 이제 안 가도 직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시간을 잡아서 합니다. 이분은 이제 영어권에서 오셨기 때문에 교재 자체를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를 씁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는 쉬워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문제의 뭐 어떻게 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뭐 문장을 연결하시오, 또는 뭐 보기에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시오, 그런 걸 금방 알지만 만약 이분이 이제 한국말로 그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것도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영어로 된 걸 그 사람이 읽지만 제가 한국말로 그것을 다시 해주고 되풀이하도록 그렇게 또 해줍니다. 영어 교재를 쓰면서는 이제 저한테도 좀 공부가 되고 있죠. 저도 배워가면서 하니까 물론 뭐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크게 큰 어려움이 있는 영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게 어려운가 하면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때 요거는 어떤 경우에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 그런 거는 그분의 수준에 맞게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실력은 뭐 그분의 경우 금방 진보가 빠르진 않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나 좀 어떤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 목적은 특별히 딱 부러지게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이제 전해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재를 2권, 3권 이제 들어갔어요. 2권을 한 번 더 복습하면 좋겠다. 당신 수준에는
그러면 좀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 번 더 공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그냥 다음 단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굳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라고 딱 잘라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말 못할 어떤 뭐 말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 그 한국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던 이제 러시아 남자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현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사용하는 언어들을 많이 이제 알고 싶어 했어요. 사장님이 자기한테 직접 지시하는 말이나 자기가 이제 어떨 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제 읽기 쓰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해주던 과정에서 이제 귀국을 했었습니다만, 예,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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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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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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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지도하실 선생님이 이를테면 한국어에 대한 그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한국어의 그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한국어의 기본 문법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죠, 국어 시간에.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법 수준이 사실은 그 지식이 우리가 부족해서 못 가르친다기보다는 가르치는 데의 어려움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 속에는 저희가 외국에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아주 높은 수준까지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해. 그럴 시간까지 거의 주어지지가 않아요. 심하면은 단계가 한 6단계까지 한국어 보통 교재가 있고 이제 한국어 시험에서도 그런 6급 뭐 이런 게 있는데 1급, 2급을 거의 초급이라고 보는데 그거 하다가 보면 교육이 끝나는 경우가 보통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양성 과정에서 배울 때도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1, 2급 단계까지만 문법 정도 알아둬라. 그러면 웬만하면 거기서 교육 그 정도 안에서 끝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129라는 것도 이제 어느 수준인가는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게 사실은 책이 그 수준에 맞게 나와 있어요. 거의 대학마다 책이 뭐 거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거기 그거 보면 미리 보면 이거 문법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치는가 또는 말하기 듣기 어떤 수준을 하는가는 직접 보시면 훨씬 이제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은도 물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들 같으면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다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제 뒤에 지금 강의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은 대학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준보다는 당연히 좀 더 배워 알아둬야겠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양성 과정이라는 거를 보면 물론 그게 들어보면 너무 머리가 오히려 복잡해지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야의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특별히 알게 되는 기본적으로 자꾸 강조되는 게 있는 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죠. 문화적 갈등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우리가 별로 서로 내가 느끼거나 그분이 느낀 걸 얘기하거나 주고받고 하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그 밖에 실제로 경험을 했다면 어떤 거는 그냥 내 수준에서 약간의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분들도 있었을지도 몰라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러고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표현 수단을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주제넘지 않을까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쪽에서 사실은 더 캐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김성석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신다. 아주 직접 체험하면서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나? 네, 마스크 쓰니까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제가 마기꾼이에요. 네, 벗으면 더 젊게 보이겠죠? 실망하실까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철을 타고 와야 제 시간에 오는데 꾀가 나가지고 네이버 찾았더니 뭐 좌석버스 타면 1시간 얼마 걸린다고 탔다가 아주 당했어요. 뭐 길이 밀리니까 다시 또 택시 탔다가 전철 탔다가 목사님한테 민폐끼죠. 죄송합니다. 아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노인네가 전철 오락내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번 타고 와야지 했는데 이렇게 됐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장로님 통해서 이제 이론적인 거 다 많이 자세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고참이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이제 떨리고 좀 그러는데요. 다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떨리는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할 때마다 저희 남편이 보고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고. 이제 자기가 좀 못 알아듣니까 남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아니 나이가 들면 자기 말은 길게 하지만 남의 말은 긴 거 듣기 싫으니까 그냥 짧게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지. 나는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좀 빠르니까 하여튼 가능한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은 할게요. 근데 대충 들으세요 그냥. 네,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이렇게 보기 조그만 할머니지만 여러분한테 비하면 아주 왕 선배입니다. 제가 2기 수료자거든요. 네, 그래서 1, 2기 뭐 앞기수에서는 주로 시니어 선교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시작하셨을 때는 주로 남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은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거기 여자들은 이제 한두 명 끼어 있었는데요. 이제 갈수록 자꾸 이제 교회 사귀다 보니까 자꾸 여자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남자분들이 좀 기억이 적고요. 그래서 제가 2기에 오게 된 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하고 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교회를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고 다녔어요 둘이.
더군다나 저희 남편은 백수의 원조기 때문에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네. 아침에 학교 보내고 나면 그냥 교회 무슨 성경 공부 뭐 교행사 늘 같이 붙어 다니니까 처음에는 저건 뭐야 내가 조금 어리게 보였나 봐요. 딸인가? 하니까 딸은 아닌 것 같고 부부인가 이상하게 보더라. 그래서 내가 에이 저는 세 번째 와이프 세컨드는 어감은 좀 이상해서 제가 세 번째 마누라에 그러고 장난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은퇴를 하니까 또 집에서 더 안 나가는데 마침 일기 수료하신 분이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시녀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들으세요 했더니 1강, 2강 끝날 때까지 갈 생각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앞장서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저는 빠지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다 보니까 저도 듣고 이제 저는 코가 깨서 오늘까지 저는 황상에 나와 다니고 이제는 저희 남편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누가 훔쳐갈까봐 이제 집에 꽁꽁 묶어놓고 나와 다니는데요. 이제 이기 할 때 저는 진짜 집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진짜 너무나도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산 쪽에 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제가 주로 우리 교회가 명동 근처니까 명동에 남대문시장까지 다니는 관광객만 봤고 실제 어떤 분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받을 때 목사님이 동대문에 가보세요. 거기가 중앙아시아 타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필드 나왔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국 이렇게 많이 변했나. 국립의료원 건너편 길이 어떤 건물 하나는 완전히 몽골 식당, 뭐 슈퍼마켓, 뭐 전화기상, 뭐 환전소 해가지고 건물 전체가 몽골. 어떤 건물 자체는 또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쪽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롯데 쇼핑몰이 열려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그분들이 뭐 하냐면 동대문 시장에 그 의류상들 뭐 이렇게 날르는 물건 이렇게 힘쓰는 그분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디자인 팔지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다다음 주쯤 한번 필드 나와 보실 텐데 동대문 DDP 그 전철역 바로 앞에 교통은 아주 편해. 그렇지만 건물은 좀 옛날 건물에 사무실 하나 얻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대문 비전센터라고 간판을 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뭘 할지 몰라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단지를 아마 전단지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어 무료 강의 또 컴퓨터 강의 또 건강 상담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아픈 분들 오면 침도 좀 이렇게 놔두고 그랬었거든요. 전단지를 뿌리니까 처음에는 그 동네 식당 하시는 분들 자제들 아이들이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한국에 사니까 한국말을 좀 들릴까 해서 한국을 좀 잘 배우러 왔는데 뭐 애들하고 뭐 노는 거죠. 뭐 산만하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는 가니까 그래서 제 눈에는 아저씨로 보였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은 아닌데 우리는 한국 사람도 황인종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색깔이 황인종 생각했는데 우리보다는 더 검었고 완전 흑인보다는 조금 하얗고 이런 분 하여튼 내 눈에 보는 아저씨 둘이 와서 이제 웃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줄 몰라 한국말을 못할 것 같은 전단지 들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급하게 이제 영어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파키스탄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도 외웠잖아요. 타방파라. 파키스탄 수도는 뭐 라발핀디 뭐 이랬는데 전혀 어디든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으로 풀 스칼라십으로 온 학생 둘이었어요. 전기전자공학과고 하나는 화학공학과인가 두 학생이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영어를 쏙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파키스탄이 인도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8배가 더 크고 아마 인구도 1억이 넘는 거로 우리보다 인구 4억? 4회 세계 4회. 네, 인구가 좀 뭐 애를 많이 나니까 뭐 무슬림 국가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같은 영국 식민지였다가 인도는 힌두고 파키스탄은 이제 무슬림 국가니까 이제 독립을 해서 그 나라도 1945년에 우리 광복절 비슷한 때 독립을 했더라고요. 같더라고요. 거의 날짜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부전에 해가지고 또 무슬림 국가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은 하지만 무슬림한테 처음부터 뭐 예수 믿어 나 믿으면 뭐 지옥 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또 영어가 일단 잘 되니까 공부하는 경쟁력이 있겠죠. 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잘하고 착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둘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이 자꾸 학생은 자기네 나라 파키스탄 학생, 베트남, 필리핀, 뭐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나 학생까지 자기네 외국 학생 자꾸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선생님 소개해드리고 그 두 학생을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벌써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학생 하나는 올 때 결혼하고 이제 자기만 먼저 온 거예요. 와이프가 석 달이 비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히잡 쓰고 너무 영화배우 뺨치기 여자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또 여자가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연구실에서 낮에는 교수님이랑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녁밖에 시간이 없어요. 6시인가 그때 끝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월화 목토 이제 수요일 금요일 교회가 되니까 월화 목토 일주일에 4번 7시 이후에 와라 그래서 10시까지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처럼 왔다고 해서 진도가 같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둘이 시작했어도 한 해가 교수님이 이제 뭐 또 프로젝트 뭐 하라 그러면 좀 늦어지면 진도가 각각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시작했어도. 또 언어니까 뭐 또 자기가 노력하기 따라서 또 좀 진도가 틀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6명이면 나중에 뭐 진도가 제각각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몽골 학교니까 몽골 무슨 무지개 학교는 교과서가 있는데 영어를 하면 얘네들이 좀 빨리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준비가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황당했죠.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봤더니 광화문에 가봤더니 하여튼 한국어 그 외국어 버전이요 500가지가 나와요. 제가 놀라요. 책 벽면 한쪽에 다 한국어 책이에요. 각 나라 말로 또 각 나라 말도 출판사별로 또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책이 있어서 제가 어떤 책을 써야 좋을지 뭐든지 뭐 다 좋은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막 베끼다가 사진 찍다가 이제 직원 몰래 하다가 이제 교과서를 못 정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일기 수료하신 분이 그러지 말고 서울대학교에 그 교사 양성 코스가 있으니까 나고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쉬운 건지 이제 지원을 했더니 처음에 한 50명, 60명 들어오면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 다들 젊은이들이 이제 외국에 가면 세종과학당에서 이제 지원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격증 따려고 다들 젊은이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덜어는 은퇴 앞둔 남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공부하니까 나중에 술을 못 하더라고요. 그 공부 과목이 굉장히 빡세게 하는데 아주 뭐 왜냐면 5번쯤 읽어야 외우는 생각이 4번까지 그래서 이거 읽었나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얼마나 둔해졌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억지로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서울대학 교재 너무 딱딱하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게 서강대학교 교재가 제일 먼저 나왔고 제일 좋다. 제일 이제 그 선교사들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뭐 연대, 이대, 그 다음에 서울대, 경희대까지 5개를 이제 그 빅5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강대 책 보니까 서강대 책에는 다행히 그 뒤에 그라머북이 영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교재 선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학생들 올 때 한국을 온다니까 한국에 대한 걸 좀 관심 갖고 알고 오겠죠. 그래서 한국 가나다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보고 와요. 그렇지만 미처 공부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르도를 저는 알파벳을 가르쳐 전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ABC는 알지만 우르도는 가르쳐줘도 모르겠고 그렇게 어렵죠. 완전히 어순도 틀리고 글자 자체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와서 공부 시작하는데 그때만 해도 동국대학교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그 우리 토픽 초급인가 중급을 통과해야지만 학위가 나왔어요. 근데 한 4, 5년 지나가고 나서 그게 흐지부지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 처음에 온 학생이 이제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따라와서 겨울에 왔는데 뭐 서울이라는데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겠죠. 근데 구정 때가 가까워졌는데 얘가 말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생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구정쯤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아이들 다 초청해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공부하다가 잠깐 쉰다 해서 나가면 안 돌아해서 왜 못더니 시간 되면 가서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남의 집 방 앞에 가서
나는 이제 화장실 갔다가 뭐 볼일 보고 오는데 한 번 하도 안 들어오길래 이렇게 문 열고 그냥 갓나고 나가봤더니 우리 교실 그 옆에 남의 사무실 있었거든요. 그 사무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겨울이라서 다음부터는 여기 들어와서 공부해라.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시간 되면 기도 잠깐 하겠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와이프 생일이라서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이 할날후도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는 걸 아니까 그냥 새우튀김 뭐 무슨 깻잎도 튀기고 여러 가지 반찬을 주로 채식 위주로 하고 밥을 했는데 밥을 주니까 숟가락을 못 먹고 먹으면 못해.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얘들이 손을 막 이렇게 이겨 먹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 못하는 제가 포크 같은 포크도 못 먹어요. 그랬더니 또 억지로 먹어보더니 밥을 못 먹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안남비 이렇게 우르르한 밥을 이렇게 손을 막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국물에 담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틱이 너무 찰지다고 넘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미안한지 밥을 해주고도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빵이나 케이크 있었으니까 애들이 먹기는 잘 먹고 갔는데 그런 실수도 하면서 친해졌는데 그때도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 집 냉장고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 그쪽은 서쪽이 아니란다. 내가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겠죠. 자기네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방향도 틀렸다. 빽빡세게 해봐라.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는 학생이 거의 아주 없어요. 진짜 뭐 듣고 오는지 아니면 조금 걔네들 조금 희석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또 걔네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한국에 오니까 많이 서름을 받아요. 왜냐하면 얼굴색이 까맣다 보니까 동국대 근처에 다 원룸을 얻어 생활하는데 지난 사람한테 말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줘요. 물론 말귀를 못 알아듣기도 하겠지만 이제 외국인 얘기하니까 또 부끄럽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따뜻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많이 기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이 공부하고 밥도 자기네 해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같은 걸 준비하고 저희 교실 옆에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자꾸 허스키하게 나? 네, 이제 네, 파리바게뜨 있어서 이제 빵 같은 거 물 있어요. 사다 주면서 이거는 할라로 관계 없다. 이거 봐라. 뻗하고 우유 만드는가 먹을 수 있다. 나도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서 뭐 커피하고 빵 같은 거 이렇게 좀 주면서 먹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또 때로는 과일도 주면서 이렇게 왜냐면 애들이 많이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아이들도 학교 갔다 막 배고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공부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10년이 지난 지금 제일 처음 학생 둘이 하나는 동국대학교 부교수로 남아있고 결혼해서 왔던 친구는 한참 지나니까 자기 와이프가 임신한다는데 나보고 여자 산부인과에 좀 데려가서 불임 검사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가지고 지금 딸을 둘 낳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가천대학의 포스닥 펠로로 있다가 지금은 세종대학교 완전 부교수로 갔어요.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 오라서 가봤더니 이제 저한테 명함 주고 너무 좋아하면서 걔는 아버지가 좀 집에 돈이 많았어요. 너는 이제 교수가 되라 그랬대 아버지가. 그래서 얘는 이제 리주환인데 그래서 장난으로 리 교수님, 리 박사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둘 데리고 세종대 앞에서 아주 재밌게 잘 살면서 항상 좀 나보고 아무 때나 놀러 와라. 그래서 또 우리 집에 또 내 생일 때문에 얘네들이 뭐 다 제 생일이 또 8월 15일 또 광복절이라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되면 문자 보내고 뭐 케이크 싸우고 또 우리 집에 모여서 먹고 잔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10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겁이 났지만 하다 보니까 또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건 장로님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만 잠깐 얘기하면 그래서 처음에 한 3가지만 제가 짚을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물론 몽골이나 이쪽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온다 그래놓고도 그 시간에 안 오고 뭐 30분 정도 늦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니까 네가 못 오거나 혹시 늦으면 나한테 문자를 다오. 선생님 와서 기다린 거 너 알지?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못 오면 이제 그래서 내 미리 해달라. 내가 집에서 나오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제 미리 연락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알고 이제 시간 맞춰 가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뭐 때로 못 오지만 저는 이제 항상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 보니까 아 내일 골프 치니까 약속해 내일 오지 마. 뭐 슬슬 연락해서 오늘 와라 내일 만나자 이러니까 애들이 몇 번 안 오다 보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공짜로 배운 거 좋지만 조금 자존심이 있겠죠. 아무래도 인격이.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사람이니까 좀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성실한 거 보여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그 시간 맞춰 가니까 아이들도 꼭 그 시간 맞춰고 선생님이 자기들 때문에 수고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못 오면 아침부터 문자가 와요. 오늘은 교수님 때문에 늦게 끄니까 못 갈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문자가 와요. 또 그렇게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아이들이 또 관심을 가졌게 뭐냐 그 학생들은 우리나라 뭐 60, 70년대 미국 유학 간 사람들하고 똑같겠죠. 미국 장학생으로 갔지만 저 배가 고플 거 아니야 항상. 또 여기서는 엄마 밑에 받아 먹다가 와서 자기가 해 먹으려니까 먹는 것도 마땅죠. 또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니까 먹는 게 그냥 빵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학생이 안 오길래 한번 딴 애 대고 쳐들어가 봤더니 이제 아파서 못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생일이라고 그래서 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케이크 사줘 갔더니 애들이 선생님 먹는다고 이제 걔네들은 주식이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납작하게 구워서 거기다 뭐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근데 밀가루를 난을 구웠는데 선생님 거는 먼저 구워서 식을까봐 신문지에다 이렇게 잘 싸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얘네들이 신문 보는 애들 아니거든요. 어디서 주소온 신문에다가 싸놨는데 제가 이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굉장히 먹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어. 하나만 먹었더니 아 또 뭐라 그 손을 이렇게 집어주고 자기는 손을 이렇게 쪽쪽 빨던 그 손을 막 집어주는데 제가 이거 안 먹는다는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 내가 아 지금 내가 좀 속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계속 피해서 좀 억지로 겨우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걔네 음식이 또 맵고 엄청 맵고 양뭐 허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맵고 짜요. 그래서 내가 걔네 집 오라 그러면 제가 일단 좀 먹고 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걔네들 뭐 콜라를 하고 야채는 안 먹어요. 그냥 양고기 또 그 난 찍어서 뭐 카레에다가 이렇게 막 손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서로 쪽쪽 흩하면서 뭐 서로 먹여줘 먹다 이러는데 저희 상식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먹는 게 콜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뚱뚱하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제 장난기 활동에서 이제 몇 살이요가 꼭 한국에 배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응? 60? 땡큐. 네, 장난기여서 내가 몇 살로 보이냐 한번 물어봐요 걔네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제일 작게 본 애가 45살까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71살 때 내가 액츄얼리는 71 그러나 but my mind는 17 17살이라면서 내가 막 나의 몸은 장난하면 놀래가지고 애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한 50만 되면 엄마들이 뚱뚱해서 이제 손주를 밖에 놓아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근데 저는 막 뛰어다니거든요. 오늘도 지금 엄청 뛰어왔어요. 지금 잘 못 타가지고 오늘 하필은 또 전철역에 엘리베이터까지 고장 났더라고요. 그걸 아주 그냥 다리가 브라 뛰면서 내 나이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보라 그러면서 내가 뛰어 올라왔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깜짝 놀래.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나. 요새 새로운 학생한테 지난달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40 몇 살에서 내가 그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재요. 엄마한테 보낸대요.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엄마한테 보낸 걸 나한테 다시 그대로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한테 나 한국어 배우고 있다니까 잘한다고 그랬나 보니까 선생님 몇 살로 보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25에서 27살로 본 거예요. 대단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73이라 그랬더니 거기 엄마가 어메이징을 썼대. 영어로 썼대. 어메이징한 거는 그거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그거 이렇게 항상 재밌게 살면 젊은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 in Christ 하지만 in Christ 말은 못 뱉고 이제 그래서 애들하고 장난도 잘하고 또 제가 좀 짓궂어서 그 애들 성격이 좀 얌전한 애 같은 제가 자꾸 찔러서 자꾸 이렇게 말을 시켜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다가도 이제 나한테 쏠려오고 제가 막 이제 밀당을 많이 해요. 이제 얌전한 애는 자꾸 더 찌걸러 말 시키고 장난 짓궂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또 좋아라 하고
또 아플 때 또 연락하고 또 결혼할 때마다 색시 올 때마다 연락하면 또 원룸에 사는데 또 방 하나 침대 한 대 가서 생활을 하면 또 가서 또 같이 저녁 먹고 또 불러서 저녁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나다 보니까 총원 학생이 8월 달 내 생일쯤 됐는데 자기네가 결혼 1주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강남에 이제 좋은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이태리 식당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예약해가지고 부부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랑 같이 이제 가서 이제 피자하고 뭐 스파게티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이거는 새우 고기 안 됐다 설명하면서 시켜줬었더니 너무 좋으니까 둘이서 사진 찍으면 너무 정신이 없이 사진 엄청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저번에 작년에 갔을 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때도 이렇게 하지만 무슨 때가 되면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좀 좋은 데 가서 제가 이렇게 불러서 밥을 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럴 때마다 자기네가 뭐 자기네 뭐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마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아기 낳았을 때 거기 장모님이 왔다고 오라서 또 가봤죠. 그때 갈 때 빈손 못 가고 이제 또 빵 사가지고 갔더니 장모님이 오면서 고맙다고 또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한국의 엄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서로 싸마는 거예요. 시어머니 할래 장모 할래 이제 싸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그래가지고 이쪽 돈 저쪽 돈만 쌈 붙여가면서 제가 이제 노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그나 사람들은 이렇게 히잡 두지만 무슨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 하나 안 하고 다니니까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았나 봐요. 뭐 이상한 목걸이를 가져 들고 할 수도 없는 걸 가져 선물로 가져 내가 오늘 미안했고 올 때마다 무슨 걔네 뒤집어 쓰는 그 마후라를 뭐 담요 같은 걸 가져오는데 저는 이제 보통 때도 마후라 잘 안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도 가끔 받기도 하는데 또 갈 때마다 제가 또 부모님한테 선물 사가라 뭐 이런 것도 좀 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가족같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나섬에서 겨울 되면 페스티벌 하는데 영락교회 그 배단효랑 큰 콘서트를 빌려서 한 번씩 했거든 연말에. 그래서 한 번은 교회로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니까 마침 그때 이제 판가즈 인도 선교사 계실 때라 하니까 아주 나는 이 사람들은 하고 우르도 하고 잘하더라고요 판가즈하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 한참 하고 이제 근데 닭고기니까 먹을 수가 없었죠. 명동 가서 밥 먹고 명동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아주 뭐 부링부링 좋잖아요. 성당 앞에도 그렇고 뭐 신세계 앞에 가서 거기 막 데리고 다니면서 팔짱이 되니까 사진 찍고 하니까 이게 다 자기한테 추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학생 하나는 자기 혼자만 만나달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가 바자회 끝나고 그래 그러면 대한극장 앞에 나와라. 그냥 나와서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저기 우리 교회가 있다 이제 그랬더니 아 나도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아 물론이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금요 심야예배 준비한다고 젊은 그 밴드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대부분 하니까 내가 여기 외국에서 하는데 말 좀 시켜봐라 했더니 다 고개 돌리고 말을 안 해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연습하는 거다. 이따 예배 드릴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와도 되냐 그래서 물론이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밥을 먹고 이제 8시 시간 맞춰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모스크는 제가 모스크 갔더니 항상 하거든요. 걔들한테 부담감 없이. 그래서 모스크는 남자도 따로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린 같이 있는 거 보고 너무 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 찬양을 막 하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꾸란을 읽기만 하지 음악이 없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막 뭐 밴드 하고 하니까 얘가 나한테 기대가지고 뭐 다리 흔들고 뭐 신났어요. 같이 모르면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막 말씀이 하는데 좀 쉬운 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렇게 조금 저도 이제 잘 못했더니 뭐 무슨 뭐 어쩌고 뭐 내가 무슨 얘기 사랑하라 그랬나 뭐 이런 거 했더니 이거 아멘 그러더니 제가 깜짝 놀라요. 아멘도 하더라고요. 거기도 우리는 아멘은 우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너 항상 와라 이제 그랬더니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마당에 만난 사람마다 누구냐고 자꾸 뭐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야 막 자랑스럽게 내가 그러니까 얘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팔짱 끼고 막 아들이라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부르고 또 부활절 때 콘서트가 있어서 한번 다 오라 했더니 얘네들이 이제 아주 양복을 정장을 빼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처음 보는 거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 이런 사진 찍고 막 해서 안 돼 조용히 해라 이제 그러면서 찍고 다 쳐다보고 이제 근데 찍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 얘네들한테 꼭 한국어가 아니라도 피아노 같은 악기를 하면 좋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학생 하나가 피아노 관심이 있기에
그 DDP에 가면 피아노가 길바닥에 있더라고요. 가서 잠깐 쳐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옛날 친구 기억 가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레만 짚어주고 했더니 하다가 너무 관심이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불렀어요.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정식 피아노를 좀 보여주려고 갔는데 마침 카페에 갔다가 우리 아들 친구를 만나서 근데 걔가 다행히 영어도 잘하고 그 와이프가 있어서 피아노 치니까 남자가 더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걔 놔두고 이제 우리 아들 친구하고 교회 우리 선교관 지하에 가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아요. 애들 음악에 너무 뿅 가더라고요. 남학생 셋 데리고 갔는데 근데 마침 우리도 선교부에서 그때 봉사 저기 선교 나간다고 그 선교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찬양집을 갔다가 주면서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평안. 그랬더니 그거를 따라 부르더니 그 다음에 오면 자꾸 평안을 너에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와서 공부하러 와서 나만 보면 그 노래 흥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벌써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내가 잘 됐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피아노를 가르치면 좋은데 친구 하나가 피아니스트가 있는데도 와서 시간 되면 좀 가르치려 했더니 뭐 까맣 영어 못한다고 기초초보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거기 교실 오면 신디가 하나 있으니까 애들 오면 막 공부 끝나다 좀 머리 아프면 막 치다가 근데 요새는 피아노 앱이 깔려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쟤도 또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리랑 정도만 가르쳐줘 봤더니 그래서 치고 뭐 또 그거 타다가 공부하다 칠삼 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공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힘든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재밌게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나가서 뭐 애들하고 뭐 거의 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저녁에는 조금 제가 텔레비 보는 시간은 없으니까 요새 뭐 미스 트롯인가 뭐 유행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녁마다 나와다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날씨가 좀 비가 오고 이제 저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아 가기 싫다 오늘 애들이 안 온다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늦장 부리고 있으면 내가 아 가기 싫어 그러면 저희 남편이 아이 빨리 가서 잘 가르쳐라 선교는 못하더라도 외교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꼬셔 자꾸 내쫓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하소 제가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또 집에 부를 때 요새는 또 우리 남편이 또 꼼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자극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도 교회에서 영어 선교반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가서 공부하고 또 명동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 가서 이제 뭐 사역리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발음이 좀 시원치가 않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은 작년 재작년 추석 때는 애들이 왔는데 이제 성경책을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펴더니 이거 좀 읽어봐줘. 내가 잘 못 읽겠다. 눈도 안 보이고 뭐 또 핑계 대니까 걔들이 이제 한 장을 다 읽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내가 빨리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숙제를 했어요. 얘 보고는 너 2장을 읽어서 나한테 녹음해서 보내줘. 또 얘 보면 3장. 그러니까 애들이 또 녹음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고맙다 뭐 막 하트 뻥뻥 해서 보내고 했었더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남편이 또 굉장히 외조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애들 오라 그러면 우리 남편이 더 좋아해요. 왜? 맛있는 음식 먹죠. 제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밤새가면서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서 오면 되게 좋아하고 또 자기가 더 좋아하고 또 애들하고 얘기하고 또 사진 또 막 찍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가면서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요거 옛날 거만 잠깐만 이제 어떻게 생긴 얼굴은 좀 봐야 되겠죠? 아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서 네 저기 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지난번 보니까 저만 보이고 안 보이더니까 여기 계신 분은 봤는데 온라인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보내. 근데 이 얘기만 들어서는 전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기 코로나가 되니까 애들이 여기 오질 못하고 좀 끊겼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던 애들도 이제 못 오고 그랬는데 또 마침 인도에서 그 인도 여기 약수에 가면 유유제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부사장으로 온 남자가 그 부인이 인도에서 내과 의사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분을 맡아 가르치고 또 인도 교수가 우리 같이 저기 공부했던 학생의 교수가 같은 젊은 또래인데 이제 교수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같이 들여와서 이제 저는 원래 야간반 담당이었는데 걔네들은 낮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코로나 때는 1시부터 가서 가르치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또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요새 코로나가 풀리니까 파키스탄에서 또 새로운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저한테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이 친절하다, 잘 가르친다면 속이라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인도 애들이 인도 갔기 때문에 지금 3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 반까지 그래서 저녁 시간은 풀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시간별로 와요. 3시, 4시 이렇게 시간별로 오면 겹쳐서 뭐 지난번에 막 6, 7명씩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오는 학생 중에 하나가 그 고려인이죠. 말은 조상은 고려인인데 여기 와서 이제 보험회사 다니면서 하는데 막무말 잘하는데 남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걔가 보험사 시험을 3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 자신 없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더니 보험사 시험이 붙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보험사 시험이 붙으면 보험사 입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보험을 다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험도 하면서 또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그 동네 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다니겠죠. 이제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화장품 사고 팔고 하겠죠. 또 많이 여기서 많이 인도 저기 러시아 쪽으로 많이 물건을 보내더라고요. 여기 상인이 이렇게 그런 게 피라미드 조직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자기네끼리 그 고려인들끼리. 그러니까 얘가 아마 우즈베키스탄인 것 같은데 러시아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 학 왔더니 그 아줌마죠. 이제 결혼 한 번 해서 남편의 아이 하나, 자기 아이 하나, 또 결혼 각각 이혼하고 지금 남편하고 또 애 하나 이렇게 yours mine 해가지고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좋아했더니 걔가 다니는 데마다 가가지고 여기 한국어 공짜로 잘 가르쳐준다고 소문에 내가지고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또 잠시 쉬는 동안에 또 엄마 딸이 오고 또 여기서 또 한삼 해가지고 요새는 완전히 또 중앙아시아 이제 글로벌 센터가 되지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둘씩 짝죠. 부부가 오기도 하고 모녀가 오기도 하고 또 모자지간이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걔가 가는 데마다 여기서 그러니까 와서 얼마에서 그냥 무료 그러면 깜짝 놀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몽골 같은 분은 왔다가 이제 직장을 얻게 되면은 오다가 흐지부지 관두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하고 또 그 후배들이 올 때마다 연결해주고 또 이 학생은 여기서 하면서 또 두 학생은 졸업해 박사학위 받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오면서 자기는 교수를 있고 싶지 않다. 왜?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냥 사기업체로 가고 싶다. 교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왔는데 이력서를 자기 자소서 써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뭐를 쓰고 싶냐. 너 이제 저기 경력을 다 얘기하라 했더니 학력 얘기하라 했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말 이렇게 번역해서 써줬더니 다행히 한국건설공사 거기에 얘가 60대 몇 대 1? 얘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거길 일산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좋다 그러고 또 이번에 그 엄마 아버지가 또 부인은 키스트에서 박사 공부하면서 얘네들은 그 부부는 장학금 받은 거로 자기가 살면서 부모님한테 30만 원씩 생활비 보냈었어요. 아주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얘는 내가 항상 이게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항상 모두 주면 뭐든 잘 먹고 뭐든 싸주면 가져가고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요번에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부인이 논문 쓸 때 바쁘니까 아기 봐달라고 불렀나 봐요. 걔 또 자기네 어머니 아버지였다고 만나자고 또 그래서 시간이 없어 이러려고 교회 쪽으로 와라 했더니 교회 쪽에 왔는데 청계천 구경하려고 이러니까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동대문에 와가지고 같이 밥을 사주고 제가 밥값을 냈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뭐 이제 뭐 너무 좋다 뭐 어쩌고 이제 농담 저하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자꾸 놀러 오라 그러는데 거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하여튼 제가 오라는 데가 많은데 가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도 그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이 학생을 키우면서 영국에서 택시 운전하면서 저보고 한 얘기가 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식들한테 다 줘서 지금 없다. 그러니까 와서 당연히 받고 살아야 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 달 이제 비자 기간마다 왔는데 한국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알깡패들 막 아무나 여자 표 사진 막 찍고 아주 그냥 매너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와이프한테 무섭게 하니까 우리 학생 그 며느리가 전형적인 파키스탄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나보고 야단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와이프를 왜 안 사랑하냐니까 사랑한대. 그래서 그때 겉에서만 이렇게 뭐 잘하고 집에 가면 혼낸다고 무섭다고 그 며느리가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럼 너 와이프 안 하겠다. 내가 농담해가면서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또 한 학생은 또 처음부터 졸업하면서 그 학생도 일반 가스회사에 들어갔어요. 한 번 전화 오더니 뭐 좀 선생님 도움 달래서 와라 그랬더니만 그 자기 선배가 하는 회사에 가스회사인데 저는
그런 계통 무지하니까 이제 잘 모르죠 했더니 가스 회사에서 가스를 수입해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정류를 하나 봐요. 그럼 아마 온도 따라 나오는 가스의 순도가 틀린가 봐요. 뭐 세린 가스인가 뭐라 그러는데 그게 요 서해안 쪽에 서산 그쪽에 공장이 있고 사무실인데가 가끔 출장을 가는데 요번에 자기가 하나 개발했대. 왜냐하면 가스를 생산하다가 공장이 뭐가 잘못 고장이 나면은 손해가 굉장히 많대요. 잘못 나오니까. 근데 자기가 미리 그거를 체크하는 에러를 방지하는 고를 개발해냈대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그거를 하나 화학하고 같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고 했는데 요번에는 한국 저기 하나에서 많이 온다고 한국말로 해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말을 잘하지 않으면 좀 딸리겠죠. 그래서 이제 밤새껏 1시까지 했나? 9시쯤 와가지고 둘이랑 머리 맞대고 그 긴 거를 해서 해줬더니 이제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걔 또 딸을 낳았어. 그래서 그 집 또 딸 나면 또 가서 또 뭐 선물 사가서 봐주고 같이 뭐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제 친손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 때문에 지금 손녀만 7명인가 지금 둘씩 막 나가지고 또 안에 아들 없고 잠깐 딸만 계속 낳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와이프 몇 명 얻을 거야? 그럼 얘들 4명까지 얻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이가 아 이제는 많이 투에나 한 명만 충분하대. 자기 팀들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 명만 하면 되지. 내가 이제 그래서 또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여기서 몇 명 해서 우리 한 명이다. 오로지 한 명이다. 이제 그래서 장난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짓궂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더 장난하고 이제 지난주에도 한 애가 요 코로나 전에 공부한 4명이 좀 똘똘하게 몰려다니는 한 애가 굉장히 까칠하더라고요. 좀 유난히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착실하게 잘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그게 좋았나 봐요. 걔가 학생을 보내줬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떻게 공부하는데 누가 와서 문 열어보니까 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때 나 보러 왔대. 그래서 어머 진짜 그랬더니 그래서 공부 이제 네 후배들이니까 네가 좀 가르쳐봐라 그랬더니 자꾸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이 진도 같은 하나 네가 좀 가르쳐라 그랬더니만 아니요 안 가르쳐. 왜? 학생이 질문을 안 하니까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면 잠깐 딴짓 스마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냥 저녁 먹자 저녁 거 사준다고 제가 그 뒷골목에 가니까 사마라칸이라고 해서 러시아 식당 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이제 얘하고 나가 4명 갔는데 거기서 또 그전에 공부 같이 했던 학생을 하나 만나 걔가 친구를 또 4명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걔가 나는 내일 만나러 올라 그랬다. 이제 그냥 오늘 친구 만나니까 따로 앉아서 아니 괜찮다 했더니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따로따로 앉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얘들이 미안하니까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아니 시켜라 그랬는데도 몇 가지 안 시켰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따로 앉아서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밥값을 계산을 한다 그랬더니 쫓아나와가지고 아니다. 아 선생님 얘는 내 친구니까 자기가 해서 아니다. 네 친구는 내 친구야. 내가 이제 장난을 막 그래서 이제 밥값을 이제 계산하니까 걔네가 우리보다 2배는 더 먹었더라고요. 5명에서 4명보다. 그랬더니 걔가 또 전화가 와서 어디 있는 이제 교실에 제가 정리할 다시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따라 올라오면서 하는 소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아니 나는 항상 내가 코리안 엄마니까 엄마가 내는 거지. 그래서 했더니 미안하니까 인삼차를 또 사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놀러 온다고 해서 자주 보러 와라 그랬더니 바쁘니까 못 오고 이제 교수님 시간 남으면 산책하면서 오는데 저기 목사님 이거 잠깐 보여주실까요? 안 나와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해서 졸릴 시간 돼가지고 졸리시죠?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막 두서없이 우리 집에 가면 신랑이 듣고 막 혼내더라고.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고. 그래서 나는 아니 빨리 하고 끝내야지. 다 졸리지 않냐고. 욕 먹으면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겠다고. 따발총 쏘지 말라고. 그래서 학생들도 빠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말 알아듣으면 누구 말이든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제가 또 그러면서 가르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학생 한 3년 5년 전에는 그리고 그 지금 가스회사 다닌 그 학생이 이제 졸업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때 나보고 그때는 이제 졸업 논문 쓰고 바쁠 때라 못 오고 있었는데 자기가 선생님 만나러 온다서 와라 그랬더니 너무나 논문집을 가지고 논문 썼다 통과됐다고 박사학위 통과됐다고 논문집을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앞장에 어느 교수님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신 김성숙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그 뒤에 내용은 저는 뭔지 몰라요. 까만 건 글자 하얀 건 종인 줄 아는데 네 그렇게 애들이
정말로 싸가지가 있더라고요. 저 가르쳐 놓으니까. 그리고서는 또 그 학생이 한 번은 선생님 이제 자기 좀 만나달라 해서 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간대. 그래서 부동산에 가는데 같이 좀 가달라.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집을 옮기려고 약수역 근처에 집을 보러 갔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근다고 오늘 또 가서 보고 싶은데 한번 같이 가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굉장히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니까 쳐다보는데 얘가 이제 뭐라 했냐면 우리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또 졸지 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만 집을 보여주는 어제 보여줬는데 시꺼먼 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산만 좋아하고 동네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도 감정이 섞이만 알아듣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거든요. 문자 쓸 땐 꼭 존댓말 써주고 하니까 얘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 보고 그랬어요. 한국 학생들은 하숙하면 저 혼자 살면 술 먹고 뭐 정신없지 하겠지. 얘네들은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밤에 와서 잠만 잔다. 술 담배도 안 하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주셔도 돼요. 믿고 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하숙비 좀 월세 좀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해결해 준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또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학생이 갑자기 아프니까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위경련이 났나 봐요. 얘가 밥을 잘 먹다 못 먹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 아프리카에서 온 애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저기 해주고 이제 좀 여기 다일 병원에는 공짜로 해주니까 외국인들 가면 그때 자기네 옛날에 성가병원이라는데 거기서도 캐도에서 그냥 무료로 해준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또 이래가지고 애들이 아플 때 좋을 때 그리고 또 논문 써온 애가 이제 부모님이 오냐니까 못 온대. 그래서 졸업식에 내가 오래니까 오래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동국대학교 졸업식을 갔잖아요. 갔더니 그때 졸업식을 하는데 강당에서 뭐 각 유명한 스께서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누구스 뭐 철학 박사면 다 주고 또 학사 석사 얘네 박사할 때는 다 가버리 얘네밖에 안 남더라고요.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사진 찍고 또 점심 먹고 또 제가 선물을 뭐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봉투에다 축하한다 이렇게 주고 그랬더니 아니 원래 축하할 때 이게 주는 거다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애들이 졸업할 때마다 이제 가을 학기 졸업식 때도 또 제가 가서 이제 부모 노릇하고 사진 같이 찍고 거기 그 총장도 올라가는 그 강대상에 올라가 사진 같이 막 찍고 제가 뭐 이제 같이 또 사진 막 찍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게 동국대학교에서는 좀 유명해져. 웬만하면 다 알게 됐어요. 안 나오나? 안 되나요? 유튜브 안 나와요? 이걸 만지라고 어떻게 하라고? 안 돼요? 아, 네. 예, 예,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몇 시까지요, 목사님?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보는 건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근데 많이 좀 도전을 요즘 제가 학생이 너무 많거든요. 3시부터 계속 시간별로 오기 때문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한 명씩밖에 못 가르친다 그러는데 전 하다 보니까 뭐 6명도 동시에 다 보게 되고 했어요. 근데 지난 기수에서 제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기수하신 분이 와가지고 월요일마다 좀 도와주셔서 옆에서 오면 같이 옆에서 맡아서 해주시기도 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오시면 저는 뭐 환영합니다. 와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도 좋고 또 조금 좀 미리 좀 배우시면 같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3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아까 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성실하게 해서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신뢰를 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카자흐스탄 학생 하나가 간호사인데 한국말 잘 예뻐요. 근데 여기 와서 취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배우는데 말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엔 존댓말도 있잖아요. 또 어미 변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른다 그러면 어미 변화 몇 개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는구나. 모르지만 모르고 모르니까 모르는데 모르겠지? 모르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르다 하나를 알아야지 어미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돼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나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잘했어. 뭐 그 한국말 잘하니까 그냥 뭐 읽으면 가르쳐주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원 가서 보고 놀랬고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그 코스를 공부하면서 하여튼 60 제가 제일 최연장자였는데 그때 저는 술을 딴 사람 술을 못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진짜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더라고요. 무슨 기호학, 음성학, 비교학 뭐 나중에는 심리학까지 해가지고 필요 없는 학문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한 게 좀 도움이 된 것은 문법은 배우니까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문법이 많더라고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영어 10몇 년에서 영어 지금 회화는 잘 못하죠. 문법을 하다 보니까. 제가 50년 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약혼하고 졸업하면 그냥 결혼하고 끝났잖아요. 뭐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는 않겠죠. 무슨 총장 되고 다 끝났겠죠. 그래서 그때 영어 무슨 공부하러 갔다 온 친구들하고 코스모스 명동을 가서 항상 뭐 음악다방 DJ 트는 거 듣고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내가 이랬어요. 아, 왜 기분 나쁘게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냐. 우리나라가 힘들고 잘 살면 그 사람들 와서 한국어 배우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에이 웃기는 말 하지 말라. 그때만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 70년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잊어버렸는데 저번에 우리 친구 한 2달 전에 만났더니 이래. 야 성수가 너 천재여서 왜 했더니 얘 네가 그때 지나면서 그 말 했는데 요즘 봐. 외국의 사람들이 막 한국어 배우러 오잖아. 왜냐면 TV에서 뭐 K-팝이나 때문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나오는 프로 보면서 너무 재밌다면서 야 네가 그때 그러더니 야 한국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었나? 그래서 또 제가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한테도 그 이쁜 학생이 간호사 취직을 못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그냥 말은 좀 해요. 그래서 보니까 존댓말 같은 건 잘 못하니 하다가 실수할까봐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우리도 그렇죠. 영어 누가 물어보면 좀 아는데 실수가 말이 탁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니 했더니 그 고국에 있을 때 사모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너무 엉터리를 배워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만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이 있더라고요. 한국어도. 그래서 문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네가 하나 듣고 이렇게 변형 액티비티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렇게 한국말 한다고 뭐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처음 학생이 여의도 고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 가르쳤는데 처음에 저는 가르칠 때 일단 가나다라는 일단 가르쳐서 한국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읽으면 단어를 볼 때 저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니까 자꾸 공부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가나다라부터 가르쳤는데 선생님은 이게 문장부터 가르쳐줬나 봐요.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배가 아파 배나무, 대굴대굴 대나무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대굴대굴이란 말을 대나무는 뭐 필요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니들을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민자를 가르쳐 가지고 책이 그 대학생인데 뭐 호미 낫 같은 거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미 낫은 저희도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네 이런 것들에서 뭐 좀 이런 우리 남편은 선생님들이 하다가 자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가르치는 방법도 좀 배워서 선생님들 하시면 좋지 않나는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밌어요. 하면서 또 나도 배우면서 하니까 뭐 한국말 있다 우리가 공부해도 쉽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정말 어디서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평소에는 이렇게 차 마시면서 했지만 이렇게 무슨 때 애들이 뭐 생일이라든가 또 애들이 올 때는 제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데 데려가서 뭐 이렇게 광화문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먹고 놀고 다니고 그때 사진 찍으면 애들이 유튜브에 쫙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녁 예배 때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앞으로 그 나라 사람인데 애가 나는 모르겠는데 애기 유모차 밀고 부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날처럼 눈이 마주친 애가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모르는 애인데 그래서 내가 길을 건너가 봤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인사하면 자기 동국대 학생인데 나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더니 이제 거기 애들 뭐 모일 때마다 제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바베큐 파티 할 때도 뭐 과일 사두고 올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만나가지고 또 명동에 가서 밥을 사주면서 얘기했더니 자기도 이제 바빠서 이제 시간 있으면 이제 공부하러 오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연결해서 처음 10년 전 아이가 지금 세종대 있고 또 그 가나에서 왔더니 고려대학교 부교수 같고 지금 마티는 동국대학교 부교수인데 이제 올해 끝나면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걔는 야망이 너무 커서 미국 간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보고 만나러 오고 싶다고 선생님 시간 언제는 제가 시간이 없는 척하고 있는 게 너무 부담돼가지고 너무 바빠서 네 하여튼 환영하고요. 다음에 한번 오실 거죠 동대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네 언제든지 제가 월수목 네 요즘은 3시부터 8시까지 있으니까 지나가시면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네 또 어떻게 공부하나 좀 저를 좀 감독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드시고 또 와서 관심 있게 와서 또 좀 분양도 해가시고 좀 해보세요. 또 네. 왜냐면 남자분들 집에 계시면 사모님들 좋아 안 해요. 나오면 좋아해요. 그거 모르셨죠? 네? 나 자꾸 그냥 건수부터 나오세요. 나오셔서 와서 기도만 한번 하셔서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네. 그래서 저 같은 지금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들이 많고요. 이제 인도 갔다 온 얘기하니까 애들이 파키스탄 붙어 있으니까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아니 난 너무 재밌다. 그 자기네 저번 학생 또 우리 파키스탄 회원에서 네가 가면 초청이라 했더니 자기가 한 애가 가면 부를 테니까 와서 같이 살자. 그래서 아 신난다. 나 우리 아들 필요 없다. 이제 거기 가서 산다 이렇게 됐는데 네 하여튼 재밌으니까 와서 좀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네, 네 관심 가져. 어떻게 제가 그냥 끝내요? 기도하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죄송해요. 내가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